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국방부와 또 육군 8군단이 연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보도된 그 정도의 좀 수준이 아닌가 싶은데 좀 새로운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직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지금 일단 대국민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던 생존 병사 그리고 지휘관들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뭐 해당 소초가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 지휘표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인지 일단 그 작전 체계도 모두 정상화한 상태다. 그리고 네. 그 이번 사건의 원인을 갖다가 철저하게 조사해서 앞으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예. 김민석 대변인이 설명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예.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김민석 대변인도 밝혔습니다만 예.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주병을 탈영병을 검거를 하겠다 이건데요. 그 탈영병이 총을 가지고 나간 이후에 도주 행적들은 어떻게 좀 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고성 지역 22사단 지형 지물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22사단은 그 1사단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쪽 끝에 1사단과 더불어서 해양 경계 근무를 같이 병행하는 예. 그런 사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악 경계 근무와 함께 해안 경계 근무를 갖다가 같이 하는 그런 사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철원이라든가 화천 이런 지역에 비해서 그 산악 지형이 좀 예. 산세가 그렇게 험하진 않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천여 고지가 넘는 이제 봉들이 수두룩한데 네. 이쪽 고성 22사단에는 그렇게 산악지대가 높지 않아서 이 임모일병이 도주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뭔가 허점이 있었으면은 그 일단 민가 부근까지도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해안 경계 근무를 같이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밤 사이에 계속해서 탈출을 했을 경우에는 민가 근처에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군부대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입장이 이제 주변에 숨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상황으로서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 경계 작전에 돌입을 했고 수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멀리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소초 주변 그 산세를 갖다가 임병장이 제대로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진 않거든요. 네. 소초 주변에서 초소와의 그 이동만을 위주로 해서 경계 근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초소에서 그리 멀리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가 조금 아까 이제 8군단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미확인 지뢰시대가 주변에 도처에 깔려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임병장이 도주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9시 브리핑 말고 그 앞서서 이제 국방부가 관련된 입장을 얘기를 할 때는 그 북한으로의 월북 가능성 이 부분도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예. 이번 브리핑에는 이제 아예 빠진 걸 보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 철책 이상 유무를 갖다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요. 네. 만약에 임병장이 철책을 뚫고 도주를 했다면 반드시 흔적을 남겼을 텐데 밤 사이에 철책을 점검한 결과 도주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은 후방 지역 그 도주 경로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임병장을 검거를 해서 이제 신병을 확보하고 또 동료 병사들의 증언을 들은 이후에 이제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질 텐데요. 예. 그 원인들은 뭐 그동안의 과거의 사건들을 비춰봤을 때 어떤 것들을 좀 추정할 수 있을까요? 과거 2011년 제일 가까운 총기 난사 사건이 2011년도 강화 해병대 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4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때 원인으로 거론됐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부대 내 가혹행위, 구타 같은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기수열애라는 해병대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 기수열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왕따입니다. 군대 내 왕따를 일컫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데다가 예. 특히 이제 이 병사가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됐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한 보호 내지는 관리가 서지 않은 상황에서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 자 이번 그 고성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인 임모 병장도 입대 초기에는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부대 내에서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봤었는데, 문제는 작년 12월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네. 전방으로 이제 GOP 경계 근무를 하러 들어갈 때, 예. 그 당시에는 이 관심사병에서 제외가 된 걸로 예.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병사가 처음에는 관심사병으로 이제 보호를 받다가 나중에는 이제 보호에서 해제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전방 소초 경계 근무에 임하다 보니까 네. 부대원들 간의 갈등이 상존했을 가능성이 있을 걸로 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부대 내 총기 난사 사건이 대부분 부대원들을 향해서 이제 총을 들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부대원들에 대한 감정이 높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드러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 야간 경계 근무를 교대하는 그 시점에 네네. 주간 경계 근무를 마치고 내려온 임모 병장이 그 경계 근무 교대 시점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부대원들에 대한 감정의 골이 극에 달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예.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전 사건들도 그렇고요. 총기 난사 사건이요. 대부분 전방부대나 예. 해안경비대, 또 GOP 이런 부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GOP, GP 이런 것도 좀 생소할 것 같고요. 또 예. 이제 그 전방부대의 어떤 근무의 특성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방 경계 근무, 뭐 군대 전방 근무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잘 아실 겁니다. 예. 대부분 이제 소초 단위, 소초라 하면 이제 소대 병력 정도가 머무는 이제 그 소초가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아주 적은 부대는 분초, 15명 안팎의 분초원들이 생활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방처럼 이렇게 대대, 연대, 사단 병력, 대규모 병력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최소한 분초에서 소대 병력들이 머무는 작은 공간입니다. 이런 예. 그 작은 공간들이 이제 그 휴전선 155마일에 쫙 깔려 있거든요. 네네. 이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 부대원들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부대원들끼리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예. 상당히 큰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우선적인 그 관리가 물론 이제 대북 경계 근무이겠습니다만은 예. 이 대북 경계 근무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사기, 네. 또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야 전방 경계 근무, 유독 GOP에서만 이렇게 대량 대규모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예. 말씀드린 대로 갈등 부분이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그렇게 추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대북 경계 근무뿐만 아니라 부대원들에 대한 철저한 그 동료의식 그리고 예. 팀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연대나 사단급에서 큰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 그 부대 내에서 각종 뭐 종교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방 부대는 목적이 경계태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취약할 것 같은데, 그 전방 부대에서 관리 책임자는 그러면 소대장급 정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일어난 그 이제 소초, 예. 이 소초도 한 3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소대장이 최고 지휘관으로 돼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 소대장이 그 병사들하고 물론 이제 뭐 끊임없이 대화를 해가면서 부대원들을 관리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병사들끼리에 일어나는 그 아주 자잘한 부분들까지 이 소대장이 파악하기에는 아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네. 일단
그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돼서 말 그대로 관심사병으로 분류된 다음에 군에서는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현역, 복무, 그 적합, 부적합 요 심사를 또 별도로 합니다. 예. 그래서 정 이 병사가 그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 네네. 그러면은 전역 조치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사병 같은 경우에 이제 임무병장, 네. 주범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임무병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됐다가 나중에는 관심사병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부대 내 그 이제 소대장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약간은 소홀했을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다만 일단 부대원들끼리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라는 게 이제 부지불식간에 이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제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 관리 대책에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동시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소대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임관한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20대 중후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병사들과 크게 이제 나이 차이도 나지 않고 그렇죠. 뭐 물론 지휘관이기는 합니다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방부대는 그 소대장 개개인의 어떤 역량이 그 부대 관리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역량도 예.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 이 전방 GOP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대부분 부대 내 갈등하고 연관이 돼 있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봐야 된다. 예. 이겁니다. 그 30년 전에 발생했던 그 22사단에서 GOP 총격 사건 15명이 사망한 사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병은 그 이제 동료들을 사살을 하고 네. 그 월북을 한 케이스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에 그 지난번에 해병대 소추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찌됐든 그 이후에 발생했던 그 총기 난사 사건 모습을 보면 네네. 대부분이 그 부대 내 갈등, 예. 소초 내 갈등에서 비롯된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소대장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예. 부대원들끼리의 예.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김문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22사단 30년 전에 이 사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2사단은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고가 조금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최원석 기자가 22사단에서 일어난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2사단의 총기 사건 악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84년 6월 22사단 조모 일병이 GP 근무 중 내무실에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겁니다. 이 사건으로 1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 병사는 월북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북쪽에서 그 이제 대남 방송을 하면서 나는 이런 어떤 이 가혹 행위를 버티지 못하고 네. 이런 행위를 저지르고 괴뢰군을 총을 쏘고 예. 북쪽으로 왔다. 2년 전에는 노크 귀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철책과 우리군의 경계를 뚫고 GOP까지 내려와 귀순한 겁니다. 22사단은 귀순 병사가 내무반 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밝힐 때까지 철책이 절단된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결국 장성 2명이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1988년에는 이등병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투척해 2명이 숨졌고 2004년에는 불침번을 서던 병사가 무장타령했다가 8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을 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터진 것은 이것은 우리 사회의 문제지 그 부대의 문제일 수는 없다. 숱한 내홍을 겪으면서도 동부전선 최전방을 꿋꿋이 책임져온 22사단. 또다시 발생한 총기 사건으로 불명예의 악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YTN 최원석입니다. 네. 자, 김문경 기자. 지금 최원석 기자 리포터에서 나왔던 것처럼 22사단에서 최근 들어서도 그렇고요. 그 앞서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예.
이 리포트 보시고 이제 22사단의 자녀들 이제 복무하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있는 부대가 굉장히 걱정되는 부대인 거냐라고 많이 우려를 하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꼭 22사단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도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요 예. 군에서 일단 그 입대 초부터 인성 검사 등을 실시를 해서 예. 과연 이 병사가 현역 복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철저하게 심사를 하거든요. 예.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 걸러낼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크게 걱정을 하실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이게 부대 내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지만 네. 그런 그 처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걸러내는 시스템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한 번쯤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게 꼭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책이 나오고 또 사고가 나고 또 대책이 나오고 이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근절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군 부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2사단에서 사고가 났습니다만은 군부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실 텐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이제 경우라고 봐야 되겠고요. 예. 기타 뭐 그 자잘한 사건 사고들이 뭐 부대 내에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병들이 건강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김문경 기자와 함께 강원도 GOP 전방부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문경 기자 고맙습니다. 네.